얼마 전에 런던에 제가 이제 출장을 갔다 왔는데 런던도 마찬가지로 이제 템스강이 있고 그런 자원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랑은 좀 다르죠. 공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따 강 교수님 얘기하실 부분에서도 좀 다르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봤을 때 출장 갔다 와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서울시에 대해서. 서울시 저 이제 위원장도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 서울시가 이제 시티 어워드를 받았거든요. 스마트 시티 월드 컨그레스에서 거기가 이제 가장 우리가 이제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는 행사에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뭐냐? 서울의 그 다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시의 이제 차세대 스마트시티의 서울시의 차세대 스마트시티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덱스를 이제 저희가 이제 한 2015년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22년도에는 31개 도시를 했고 올해 지금 50개 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각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어제 이제 사우디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이 인덱스 보고서에 이제 자기네 도시들도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어세스먼트를 한번 해서 뭐가 부족한지를 좀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외부에 이제 외국 기관들 많거든요. 근데도 왜 이제 한국 관점에서의 스마트 시티 인덱스를 보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사실 선도적으로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도 그렇고 앞서가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 도시들이 지금 이제 이 스마트시티라는 어떤 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기술적인 그런 측면에서 활용을 해서 이 도시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아마 이제 오 시장님이 런던에 가셨을 때도 이제 런던 시장님이랑 만났을 때도 한국에 딱 얘기를 하시면서 메타버스부터 먼저 얘기를 또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도 이제 각국의 도시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도 이제 지표를 매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관점들도 더 추가를 하고 트렌드에 맞게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민선 8기에서 이제 미래 감성 도시라는 얘기가 가장 이제 스마트 시티에 연관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면은 이제 좀 멋과 감성적인 측면에서 서울시가 스마트 시티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AI 기반의 어떤 지능형 정부도 얘기하고 이제 전자정부로 저희가 한때 굉장히 이름을 날렸었잖아요, 서울시가. 근데 이제 다음번에 이제 어떤 걸 갖고 우리가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 빅데이터 AI 기반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또한 새로운 어떤 아까 우리 박승식 말씀하셨지만 혁신적인 측면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가 조금 식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작년에 워낙 지금 올해 챗GPT가 워낙 이거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실은 메타버스가 조금 죽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 그래서 사실 국토교통부 관점이나 아까 우리 유엔이나 뭐 이런 거 보셨지만 이 메타 트윈의 어떤 잠재력은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인덱스에서도 메타 트윈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지금 굉장히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봤을 때 그 뒤에는 바로 데이터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다 모여서 어느 정도 우리한테 체감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메타 트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래 감성 도시라는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요. 저희의 국제적 위상에 대해서 한번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은 좀 보면은 이제 뭐
글로벌 파워 시티 인덱스라고 있고 뭐 보면은 뭐 되게 이제 중상위 정도의 어떤 그 랭킹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 시티 측면에서 그 이코노미스트에서는 2위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기관들 유엔에서도 보면은 유엔펜이나 이런 데는 11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간과 공공기관의 어떤 그런 리포트들을 보면은 사실은 서울시가 이제 중상위 정도로 이렇게 갖고 있고 그런 경쟁력들을 좀 갖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스마트 시티 안에서도 분야가 여러 가지니까 그 안에서 이제 특정 분야에서는 상당히 높고 어떤 분야에서는 아직은 좀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 부분 측면에서도 이사장님 계셔야 되는데 이거 들으셔야 되는데 이 거버넌스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뉴욕이랑 두바이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뉴욕이나 비엔나나 아니면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두바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거버넌스에서는 상당히 저희 지표에서는 상당히 높은 분야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서울시는 좀 낮았어요. 왜 낮았느냐라고 봤을 때 물론 서울시가 이제 그동안의 디지털 정책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그랬지만은 기존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뭐랄까 추진력이라든지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또한 계획에 대한 구체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은 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사실 좀 떨어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31개 도시들을 분석을 해보면 디지털 전환인데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물론 디지털 전환이 가장 컸다고 보지만은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스마트 이코노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도시의 경쟁력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스마트 경제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를 잘 이노베이션으로 잘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까 뭐 UCT도 말씀하셨지만 UCT 때는 사실 기반 인프라나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스마트시티로 넘어가면서 스마트시티에서는 뭘 얘기를 하느냐?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혁신 생태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시용식 부사장님 얘기하실 때 UAM의 어떤 밸류체인 새로운 밸류체인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그룹들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사실 10년 전만 생각하시면은 SK텔레콤에서 UAM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경계가 완전 허물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애플에서 갑자기 전기 자동차가 나올 수도 있고 LG전자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나와서 내년에 출시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든 기업들의 어떤 이런 디지털을 통한 이 변화는 상당히 굉장히 이 좀 다른 패러다임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 얼마만큼 디지털 전환을 잘 해주냐, 이 도시들이 해주면서 같이 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그 건으로 어떻게 보면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서울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서울시 재단에서도 이제 그런 그 브랜딩에 관련돼서 저희 얘기를 좀 이따가 하겠지만 브랜딩 프로젝트를 좀 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디지타이제이션 ICT예요. 근데 이거를 좀 저희가 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좀 물어봤어요. 외국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외부의 기관에서 서울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뭐 포용적 사회, 사람 중심의 스마트 시티 구현, 뭐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공익 도시 서비스 제공, 뭐 이런 정도의 주제별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한번 그 스마트 시티 전략이나 그리고 또 그 전략을 제대로 브랜딩화 시켜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낮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제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시면은 암스테르담 하면은 뭐가 생각나느냐? 스마트 시티 관점에서 보시면은 순환 경제예요. 그 도시는 딱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싱가포르는 버추얼 싱가포르예요. 그러니까 뭔가 각 도시마다 나름대로의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서울은 이제 외국 분들이나 외국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그냥 골고루 잘하는데 너무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브랜딩화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경쟁력을 분석을 했는데 브랜딩을 보면 한 30에 15 뭐 이렇게 보는데 이거보다 훨씬 랭킹들이 높은 도시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스페인에 있는 기업이 이거를 분석을 했는데 스마트시티 전문 기업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브랜딩이나 어떤 아이템을 갖고 우리가 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되게 골고루 열심히 잘했다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시장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뭔가가 보여지면서 그게 스마트화 된다는 거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저도 이제 국토부에 제가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을 쭉 다 봤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R&D 기획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스마트 시티를 어떻게 할 건지 국가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가 들어갔고 뭐가 성공을 했고 뭐가 이렇게 했는지를 쭉 이제 한번 트래킹을 해봤는데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진행이 됐고 아까 얘기하셨던 좀 보일 수 있는 서비스들, 체감형 서비스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공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뭐 50개 중에 하나, 뭐 100개 중에 하나, 뭐 이 정도의 성공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우리가 좀 이렇게 초점을 좀 바꿔야 되는 접근을 좀 생각하는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들은 뭐 뭐 아시겠지만은 이런 그 뭐 여의도도 있고 용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들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서비스의 생활 공간들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관광과 이동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우리가 얘기한 스마트시티를 갖고 에너지 환경, 지역 혁신을 스마트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서울은 이제 이제까지는 마곡 지구가 우리 서울시의 어떤 테스트베드 형태였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의 일부분이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어떤 이런 그 공간들이 우리한테 훨씬 더 스마트 시티로서는 더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스마트 디스트릭으로 뭔가 브랜딩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기회라는 거를 보면은 31개 도시를 저희가 이제 세계 각국의 아까 암스테르담, 런던, 뭐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나 워싱턴 이런 도시를 다 분석을 해봐서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3분의 1 이상이 아까 우리 헬싱키의 깔라사타마 거기도 얘기하셨는데 그런 지역들을 다 스마트 디스트릭이라고 정하고 그 안에서 이제 계속 혁신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한강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대도시들을 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 파리 같은 데 가보셨죠? 파리 같은 데 가면 뭐예요? 우리 꼭 타는 게? 뭐가 있죠? 유람선을 타죠. 세네강을 보면서 이제 우리 그 노틀담 성당도 보고 뭐 너무 멋지잖아요, 사실은. 그 배를 꼭 타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서울은 어때요? 타면 볼 게 있나요? 별로 없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잠재력을 갖고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서울 링도 있지만은 우리 그 런던에도 저런 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런던은 많은 관광 원래도 관광 도시지만 훨씬 더 그런 걸 통해서 런던 아이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활성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아까도 저희가 제가 강남에서 이제 오고 있는데 노들섬 같은 거 지나왔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도 굉장히 좀 잠재력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스마트 디스트릭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앞으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근데 사실은 수상 택시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해봤어요. 해봤는데 사실은 뭐 다 얘기를 들어보면 수상 택시에서
그 안까지 들어오는 게 거리가 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런던 같은 경우는 바로 내리면 바로 딱 시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좀 공간이 멀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훨씬 우리가 좀 그런 아까 마스도 얘기하셨고 마스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가 좀 연계된 통합 교통 시스템이 이제 제공이 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UAM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교통 어떤 수단과 함께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훨씬 더 좀 좋은 어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시겠지만 뭐 26년도에 서울 여의도에 서울 항조성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런던에 가서 이제 좀 그 템스강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봤는데 보니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류 수송이더라고요. 런던은 길이 되게 좁아요. 좁거든요.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힙니다. 평일에도 많이 막히고요. 그래서 이동을 하려면은 사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거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물류를 통해서 이제 수송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쓰는 것들이 친환경적인 뭐 수소 페리라든지 수소를 이용해서 어떤 움직인다든지 그런 수송 수단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강에 그 환경적인 영향을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인 교통 수단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상 교통 체계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제성이거든요. 나한테 스마트시티가 있을 때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거기에 따라 어떤 나의 어떤 경제적인 측면의 어떤 효익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디자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 이제 한강 자체가 좀 얕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토목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결국에는 교통망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교통 체계 같은 것들이 여기에 같이 만들어지면서 또 활성화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울시가 이제 골고루 잘 하는데 못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이 사실은 지속 가능성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제 랭킹을 보면은 저희 인덱스 리포트에 보면 상위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은 도시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성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어떤 안전도 들어가고 뭐 복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그걸 빼고 이제 에너지 환경 쪽만 보면은 사실은 조금 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다 그런 뉘앙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가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든지 우리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설문자 거주 지역의 설치 희망 시설이 공원 숲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서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이런 녹지를 확보하고 또한 그 거기에 편리한 어떤 그런 IT 서비스들이 들어가면서 상당히 또 활성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기나 수소차 아니면 수소의 어떤 그 물류 쇼핑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좀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럽은 사실은 이제 뭐 탄소 중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EU 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이걸 목표로 해서 많은 친환경 교통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서울시가 좀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그런 그 좀 추진 전략들이나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재료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한강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보면 뭐 영국 템스강이라든지 프랑스의 샌강, 라인강 뭐 이런 걸 봐도 굉장히 이제 우리가 넓이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 넓은 거를 갖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갈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활성화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됐지만 아직은 더딘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요번에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그 스마트시티와 연계돼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스마트 시티를 협력하는 유형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 공공주도예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민간이 주도하는 부분들보다는 공공주도의 성격들이 크기 때문에 뭐 요번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세종이나 부산도 SPC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델들이 우리한테는 아직은 와닿지 않는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좀 개방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저희가 국토교통 그 공모 사업을 했는데 이제 거점형 뭐 강소형 사업들을 했는데 많은 그 콘소들이 이제 그런 SPC나 이런 부분의 형태들을 많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뭔가 아직은 문화가 초기 단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할 거냐, 우리가 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SPC나 아니면 콘솔을 어떻게 만들어서 할 거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UAM도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교통 체계 시스템들도 들어오고 뭐 관광이나 뭐 이런 데로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따가 패널 토론도 얘기하겠지만 이런 협력적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느냐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저와 이제 보는 거가 바로 이제 그 외국과의 어떤 협력이에요. 사실 이제 지금 뭐 어젠가 그제 이제 네옴에서 왔죠. 와가지고 지금 국토부랑 해서 전시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러 왔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그런 스마트 시티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해외 협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도시들과 같이 협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영국이 지금 한국의 4개 도시와 영국 4개 도시를 갖고 이노베이션 트윈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로 어떤 학문적인 교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뭐 테스트베드를 서로 교차 실증을 한다든지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어떤 중소기업들을 서로 키워준다든지 서로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와가지고 서로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이런 그 민간 협력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서 훨씬 더 우리가 좀 더 나가서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강 프로젝트들이 좀 제대로 좀 잘 만들어져서 간다 그러면은 아마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그냥 뭐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한번 던져본 얘기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따 패널 토론하면서 좀 좀 깊게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